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폭 개방했던 이 이민정책, 이 정책이 주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민에 성공한 우리 한국인만 살펴볼 경우에 450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550명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두 달 동안에 걸쳐 총 1,000여 명이 영주권을 얻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885명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인 이민업계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부터 2월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가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한창 이민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었던 시기였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이민자가 작년 숫자를 넘어섰다는 것은 어쨌든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한인들에게는 아주 큰 희소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영주권 취득 한인은 급감했었습니다. 그래서 70명에 불과했었죠. 한인들은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개월의 경우를 보면 경제 이민자가 815명, 그리고 조부모 및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165명이었습니다. 다만 부모 초청에 성공한 경우는 고작 15명에 그쳐서 부모 초청이 참 어렵다,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 인도인들의 경우에는 6,500명이 넘게 영주권을 받았고요. 중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프랑스가 각각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민자 수에서는 11번째로 많은 국가로 지목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와 발맞춰서 또 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한인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보면 이제 곧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런 90년대처럼 말이죠. 그렇게 크게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커뮤니티가 커야 힘이 커지는 것, 그게 이민사회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크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참 내성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도 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인데요. 얘기를 듣자면 지난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도 혼밥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 혼밥 소문이 국회의장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당시 청와대에는 비공개 오찬, 비공개 만찬 이런 것들이 많다면서 혼밥하지 않는다, 혼밥을 부인했지만 당시에 야당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끼니별로 계산까지 해봤는데요. 취임 후에,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대통령의 식사회동은 당시 600일간에 1800끼니 중에 100번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은 것이 100번 정도에 그쳤다. 평균 6일에 한 번만 다른 사람과 겸상으로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 당시에 혼밥 발언을 내가 물어봐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한 번도 불러주지 않더라,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정무수석 지냈었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죠. 당대표 지냈죠. 정말 성골진노이고 친문이었습니다. 지난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 그리고 문 전 의장,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을 단골로 불러서 자주 밥상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래서 편하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문희상 전 의장일 텐데, 그런 사람마저 2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청와대에 불러서 밥 한 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인에 따르면 친구 문재인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사 자리를 애당초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모여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고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식사는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고, 싫어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의논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숙명적인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식사 시간이라는 것이. 국가 지도자는 외국의 정상가들도 잘 어울려야겠죠. 영국의 처칠이 1943년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회담하고는 처칠이 자신의 아내에게 열흘 동안 우리는 거의 매끼 식사를 같이 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이때 그 당시에 열흘간 매일같이 매 끼니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쌓아뒀던 두 사람의 친분이 2차 세계대전 승리에 밑거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G20 때 문 대통령이 공식 회의 참석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동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안 보인 시간에는 모두 양자회담을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가짜뉴스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 후에 참석했던 다자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활발하게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나라 집권자들과는 달리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아니면 눈인사 정도 나누는 그런 정도로 서 있었었죠. G20는 국가 정상만 발언권을 얻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 외교전에서 문 대통령은 역시 혼자였다는 거죠.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외국의 정상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를 참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 대통령은 외교적인 행사 뒤에는 아주 많이 피곤해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1년 정도 남으니까 밥자리 안 하려고 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욕도 재미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폐쇄적이고 외골수적인 문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대통령 밥 먹는 얘기까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짜고 들으냐 이렇게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비상한 시국에 문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든 문제를 만나 깊이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 집권자는 귀 닫고 눈 감은 채 혼밥을 하고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다음 대통령은요, 아주 껄끄러운 상대와도 격의 없이 속내를 털어놓고 밥 먹을 줄 아는, 밥 같이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청와대에 여러 명의 최고 수준의 요리사가 있다는 건요, 단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변화하는 세상에서 혼자라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 텐데 오히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는 것, 그건 100번 경우를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된 거겠죠. 더군다나 지도자의 경우에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자리를 꺼려한다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밥이라도 일단 여러 사람과 함께, 뭐 5명 이상 같이 밥 먹었다고 이번에 혼주로 나셨지만 그런 식의 여러 사람과의 밥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좀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속내 털어올 사람들과는 식사 좀 같이 하십시오. 제발 혼밥하지 마시고요. 홀로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명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하나,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혼자 가진 마세요. 손잡고 가세요. 홀로 가진 마세요. 홀로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이번에 이제 좀 며칠 있으면 또 미국 대통령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라도 이제 꼭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 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과는 같이 겸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1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혼밥하실 때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